안녕하십니까, 체커스의 라스카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요네즈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재밌는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자, 도로에서 김 여사분들이 흔하게 인터넷에 이게 올리는 게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나는 양발 브레이크를 쓴다. 드라이버야? 양발 운전. 그러니까는 오른발은 악셀레이터, 왼발은 브레이크. 뭐 배우신 분들인가?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배우신 분들이야? 자, 양발 브레이크를 왜 쓰면 안 되는지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발 브레이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바로 모터스포츠인데 그런 이야기를 살짝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양발 브레이크란 무엇인가요? 정확하게. 일단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른발은 가속 페달, 왼발은 브레이크.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차하지 않는 보통 오른발만 가지고 하잖아. 브레이크랑 네네. 가속 페달은. 근데 이거로 이제 양발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양발 브레이크를 쓰면 안 된다. 원래 운전할 때는 양발 브레이크를 쓰면 안 됩니다, 사실. 안 돼, 네, 진짜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안 되지만 모터스포츠에서는 양발 브레이크를 많이들 써요. 카트 좋아하잖아. 네네. 카트는 양발로 하잖아. 그렇죠. 카트는 양발로 하죠. 근데 카트도 가끔 네. 여기 오른발로만 하는 게 있긴 있어. 워낙 사람들이 이걸 실수를 많이 해서. 초보자, 초심자 카트. 초심자 카트. 아, 네, 그쵸. 그 레저 카트의 경우에는 정말 이게 양발로 하다가 그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가속 페달 확 밟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만큼 사실은 양발 브레이크라는 게 일반인들은 숙달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그쵸. 스킬이야. 근데 이제 모터스포츠에서는 이게 간혹 쓰는데 대표적인 게 포뮬러 1. 아, 포뮬러 1. 네. 포뮬러 1은 근데 물론 포뮬러 1에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네. 그 옛날에 그 루벤스 바리켈로라고 이 사람은 마지막 이 오른발로만 컨트롤 했던 사람이야. 네네네. 근데 그 전까지는 포뮬러 1도 그 오른발만 가지고 브레이크 가속 페달을 했고 왼발은 클러치를 사용했었거든. 그때는 클러치가 있었으니까. 네. 풋브레이크 이게 손으로 발로 밟는 클러치가 있었으니까. 지금도 사실 클러치는 있어. 그게 몇 년도쯤일까요? 한 1990년대 들어와서 초반까지? 페라리가 그 당시에 그 존 버나드라는 엔지니어가 세미 오토매틱을 포뮬러 1에 처음 도입을 했어. 네. 그래서 그거 그때는 버튼식이었거든. 네네네. 이게 없어가지고 이것까지는 고안을 못했고 버튼식으로 고안해가지고 그걸 하면서 클러치 페달을 없애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편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때부터 바뀐 거지.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페달이 3개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발은 클러치만, 오른발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사용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 두 다리가 들어가면 발을 교차할 수 있는 한 발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포뮬러 1 각 오피스를 보면 이게 요만해 박스가. 일단은 뭐 포뮬러 1 그리고 카트 제외하고도 특히 일본 레이싱을 좀 보면 그 클러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발 브레이크를 쓰는 그거는 뭐 드라이버들이 좀 있어요. 카트나 포뮬러 3에서 네.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확실히 일본 같은 경우는 카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뭐 더 빠르면 초등학교 이전 유치원 때부터 카트를 타던 버릇이 레이스카 일반 양산형 차로 넘어오면서도 클러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발 브레이크를 쓰는 그 뭐 드라이버가 많아요. 랠리에서는 가끔 그런 경우는 네네. 있어. 클러치가 페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발 브레이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언제 쓰냐면 이제 그 코너에서 파워 슬라이드나 어쨌든 차를 오버스티어를 일으켜가지고 네. 미끄러지면서 갈 때 네. 계속 쭉 그냥 딸려 나가면은 RPM이 떨어지잖아.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랠리 카드는 터빈이 있단 말이지. 그 과급압이 센 네네. 터빈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과급압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RPM도 하이 RPM을 유지를 해줘야 코너에서 나간 이후에 그냥 그대로 쭉 스피드를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오른발로 이제 스로틀 페달을 탕탕탕탕 치는 거야.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그걸 이제 양발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컨트롤 해나가는 어떤 스킬이야 일종의. 네.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랠리에서도 그냥 대부분 오른발 하나만 가지고 하나만으로 다 컨트롤하거나 네. 그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 사실 양발 브레이크 쓰는 분들이 일상 중에도 많아요. 여성분들이라고 진짜? 제가 딱 정해놓지 않고도 한 5년 전에 정말 유명한 사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일명 택시 드라이버 분이신데 자기는 양발 브레이크를 쓴다. 그리고 뭐 실제 레이서 아마 정확하게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레이서 분인데 양발 브레이크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설전이 붙어서 실질적으로 한번 붙었어요. 5년 전에. 누가 이긴 거야? 결론적으로는 이제 레이서 분이 이기셨는데 나 최대한 두 차량에 대한 스펙을 같이 맞추려고 또 그분은 뭐 택시 기사님처럼 저 소나타를 가져와서 했는데 한발 브레이크, 망발 브레이크 뭐 솔직히 택시 드라이버 분도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이슈도 있었던 만큼 생각보다 이 양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아까도 내가 설명했던 것 중에 대부분의 사례가 포뮬러 1 혹은 랠리잖아. 네. 아니면 카트. 이건 특별한 상황에서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일종의 스킬이라는 거지. 네네. 근데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가 득이 되는지 모르겠어 잘. 뭐가 득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특히나 이 좀 달린다 하는 분들 중에 양발 브레이크를 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내가 단언하건대 절대 빨리 못 달리는 사람이야. 그 차를 아예 모르거나. 그렇죠. 왜냐하면 너도 와인딩을 해보면 알잖아. 와인딩을 할 때 왼발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렇죠. 왼발로 그 풋레스트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풋레스트에 왼발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 몸을 이제 지탱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풋레스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페달 옆에 보면 그 발 올려놓는 데가 있어요. 맨 왼쪽에 보면 왼발을 지탱하라고 페달처럼 좀 이게 좀 높이 솟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가 왜 있냐면 이제 정말 몸을 지탱을 할 때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편하게 그냥 올려놓으라고 네. 돼 있는 거지만 사실은 좀 달리거나 뭐 와인딩을 뛸 때는 특히나 이 풋레스트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나 발로 밀어가지고 내 허리랑 엉덩이를 시트에 딱 붙여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동시에 조금 민감한 사람은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몸으로 좀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양발 브레이크를 하면은 결국은 내 두 엉덩이를 중심으로 내 두 발과 두 팔이 다 따로 놀잖아. 그럼 몸이 지탱이 안 된단 말이지. 그럼 이 사람 절대 빨리 달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일단은 우리 신체 같은 경우가 뭐 발을 뻗으면 이렇게 뻗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왼발에 무리도 많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양산차 같은 경우는 페달이 오른발로 악셀과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게 모아져 있고 뭐 클러치가 있거나 아니면 풋브레이크가 있는 차량들은 왼쪽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이유가 왼발로만 쓰라 오른발로만 써라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배운 사람들이 알아서 만들었어. 그럼요. 대학 나오시고 다 박사과정까지 다 밟으신 상당해 수준이 틀려. 분들이 만드는 건데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이제 랠리 시트라든가 아니면 F1 같은 F1은 아예 그 드라이버 몸을 맞춰서 시트를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이게 양발 운전을 위해서 레이스카에서도 양발 운전을 위해서는 시트를 개조를 합니다. 좀 더 할 수 있게. 왜냐면 뭐 시트도 개조하고 이 페달 위치도 바꿔요. 그래서 중앙 쪽으로 클러치가 있다 그러면 완전 중앙으로 가든가 그래서 오른발로도 브레이크할 수 있고 왼발로 브레이크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꿔 놓는데 양산 차량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양발 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사고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뭐 가령 원래는 오른발로 조작을 해야 되는 건데 두 발로 같이 페달을 조작하다 보면 급할 경우에는 내가 먼저 쓰는 발들이 움직인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손잡이고 오른발잡이다 그러면은 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내가 잘 쓰는 잘 쓰는 발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가속 페달을 더 밟아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큰 거고. 그 다음에 왼발의 어떤 왼발잡이가 아닌 사람들은 왼발 컨트롤이 조금 미숙한 거지. 그러니까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꽤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다뤄야 될지에 대한 어떤 뭐 자기만의 적응 기간, 훈련 기간 이런 게 없으면은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일반 도로에서는 그렇게 훈련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네. 게 아니라는 거. 일단은 뭐 차량 구조 자체도 양발 운전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고 시트도 양발 운전을 안 해보셨던 분들은 그냥 정차 상태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왼쪽 엉덩이가 무조건 뜰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그렇겠다. 때문에 운전자의 몸이 오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세이고요. 그렇기에 절대로 양발 운전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연습 뭐하러 그걸 굳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걸 굳이 뭐하러 연습을 할까? 굳이 연습을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굳이 그렇게까지 연습을 해서 탈 이유가 만약 없지? 없죠.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양발 운전을 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이제 한 발로 운전하시는 거를 좀 더 연습을 하시고 운전에 좀 도움될 수 있는 자동차 이제 기술 같은 거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양발 운전을 정말 자기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트장에 가셔서 그럼. 그 레저 카트 말고 조금 상급 카트를 한번 타보세요. 상급 카트를 타보시면 이 양발 운전을 해보면 한발 운전이 얼마나 편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양발 운전하시는 분들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오늘 짧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